맛있는 거 사줄게요. 다음에 날 가서 열심히 하면. 71페이지입니다. 안 하기에는 집중하고 내 장담하고 내 카메라 워커랑 풀빌인데 엄청 쉽게 봤잖아요. 특히 풀빌인데. 그런데 풀빌에서 와우, 자동차를 아예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 내용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 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이런 유딩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쌤은 이 단원이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쉽게 봤다가 큰 코를 다치는 단원이 이 단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저씨, 우리 아저씨, 우기 아저씨 여자인데 우기 아저씨 노란색 집 가는 거 아세요? 노란색 집 있어요? 그럼 그거 꺼내시면서 70조. 우기 아저씨 여기 나네요. 나누니까요. 대화의 원리를 고려하면서 대화를 해보자. 대화의 원리에다가 이걸 한번 꺼주시고, 그래서 이걸 좀 잘 외우셔야 돼요. 김미애 쌤이 프린트 한 장으로 주셨잖아요. 그거 막판에 딱 정리를 할 테니까 일단 교과서 꼼꼼하게 한번 읽어야 됩니다. 대화의 원리를 한번 꺼주시고, 자신의 듣기 말하기 과정과 공동체에 담아가는 관습 위주입니다. 공동체에 담아 관습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우리는 얘들아 자신을 좀 표현하고 PR을 하는 담화 관습인 것 같아? 아니면 좀 겸손하게 말하는 담화 관습인 것 같아? 겸손이지, 그지? 칭찬에 대해서 항상 알기나 하면서 좀 부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 담화 관습 배우는 단어입니다. 그럼 생각을 여는 질문부터 시작해볼게요. 소단한 한눈에 보기에서 대화의 원리를 고려하면서 대화를 하자.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내려가면 됩니다.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이해를 해보자. 자신의 듣기 말하기 과정과 공동체의 담화 관습 성찰하면서 바람직하게 개선을 해라. 배운 내용 되짚어보기.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늘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에 공감을 하는 반응, F의 반응을 보여주세요. 생각을 여는 질문에서 대화에도 방법이 있을까? 친구와 만나서 하는 대화, 전화로 하는 대화, 인터넷 대화방에서 하는 대화. 우리는 매일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가 있죠.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대화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소통하는 것. 유치하지만 그냥 도덕책이다라고 생각하고 밑줄도 보고 갈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소통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73페이지로 가자. 바람직하게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람직한 소통 방식 첫 번째, 다 넘기시나요? 73쪽이요. 대화 참여자들이 대화의 원리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 대화의 원리에 공유를 이제 암기를 해주셔야죠. 대화의 원리에다가 발표 3개. 자, 그래서 공손성의 원리 안에 공유를 나뉘어진다. 서로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대화하기. 공손의 밑줄, 예의 바른 태도에다가 밑줄. 협력의 원리라고 하면 대화의 목적과 방향을 맞춰서 목적의 동그라미, 방향의 동그라미, 상호 협력에다가 밑줄. 방향은 대화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과 방향에 맞춰서 상호 협력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좀 체면을 유지하세요. 대화 참여자들이 상대의 체면을 고려를 해서 예의를 갖추어서 대화를 합시다. 상대의 체면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리고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담화 관습, 이것을 이해를 해서 나의 듣기 말하기 과정은 어떠한지 점검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돌려 말하는 거지. 뭐 충청도 사람들이 여자가 하이힐을 엄청 키리를 신었어. 그런 거 어이구 고상병 걸리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난 좀 충청도인데 그거 좀 못한다. 오지 여기 와라. 그래서 직설적 말하기가 아니라 돌려 말하는 관습.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불쾌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밑줄이자. 완곡하게 부드럽게 해가자. 밑줄. 명균이랑 호지 여기 오면 안 돼. 완곡하게 아니면 뒤에 여기 오나 여기 눈 좀 맞춘다. 완곡하고 부드럽게 해가자. 밑줄. 그리고 얘들아 너무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자기 막 칭찬하고 그러면 안 돼. 겸손하게. 겸손에다가 부드러움을 쓰시고 칭찬은 나에게는 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좀 겸손하게 낮춰 표현을 합시다. 그리고 만응에서도 그렇죠. 어리석은 시골 촌뜨기 시골향이라는 것으로 만응에서 자기 자신을 좀 겸손히 누르죠. 신중하게 말하세요.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맞아. 말이 너무 많으면 안 돼. 말을 중요하게에다가 밑줄 끄시고 또 불필요한 말은 삼가하다가 아니라 삼가다가 맞지 그지. 삼가는 것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이제부터 대화의 원리와 공동체의 담화 관습에 대해서 배울 건데 배운 내용을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해서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다시 진짜 안 하기에는 집중한 내용이거든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시고 문제풀이에 바로 집중해서 적용합시다. 제 달려있는 문제 오늘
바로 푸시는 거예요. 대화의 원리는 대화를 원활하게 지키기 위해서 원활에다가 밑줄 그시고 화자 동그라미, 청자 동그라미.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화자 청자가 노란색 책. 화자 청자가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지켜야 할 원칙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것이 바로 뭐다? 대화의 원리다. 맞아. 그 책이야. 74쪽. 자, 하루 동안 윤희와 친구들이 나눈 대화를 보면서 대화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윤희 1. 내일 국어 시험인데 떨린다. 넌 어때? 그래? 내일 국어 시험이었나? 미연이는 좀 공부랑 감을 쌓은 것 같다. 너무 떨리는데? 밑줄이다. 한심하다에다가 밑줄 그시고 사랑하는 친구 윤희에게 한심하다라는 비난적인 어조, 실력 없는 애들이 긴장을 한다라는 교만적인 말투. 정말 공손하지 못하네요. 공손성의 원리 중에서 밑줄 쭉 그시고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비방을 하고 상대방에게 뭐를 하는 것,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것은 찬동의 경륜을 지키지 않았다. 찬동의 경륜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허준아 이거 한번 해야 돼. 노란색 책 갖고 왔어? 그럼 노란색 책 75페이지 앞쪽에 자 공손성의 원리이기 노란색 박스에다가 별표되게 무조건 암기.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딱 예측되죠. 그냥 한 문제인데요. 대화 상황을 주고 무슨 경륜을 지키지 않았는지, 무슨 경륜에서의 보완해야 되는 점 이런 것들을 압니다. 서로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대화를 하자. 공손에다가 밑줄, 예의 바른 태도에다가 밑줄.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좀 최소화하고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하자. 자, 지금부터 엄청 헷갈리거든요. 이게 요령의 경륜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뭐 해줘라고 직설적으로 부탁하면 안 돼요. 뭐 해라고 직설적으로 명령해서도 안 돼요. 부담을 주거든요. 부담에다가 X하시고 이익이 되는 것을 사용을 하자. 이익에다가 동그라미. 어려운데요 라고 하면 많은 대화 예시가 나올 겁니다. 이제 관용의 경륜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이익되는 것은 제외하자. 혜택에다가 X하시고 나에게 부담이라는 것은 다소 자신을 탓하는 선생님 좀 크게 말해주세요. 선생님 너무 스피커 소리 큰데요? 라고 하지 말고 그럼 상대방에게 뭐를 주기 때문에 부담을 주죠. 그래서 자기를 탓하는 거야. 선생님 제가 잠시 다른 생각을 해서 그런데 선생님 제가 잠시 자기를 탓하는 거에서 소리를 낮춰달라고 하는 거에 오늘 잠을 잘 자지를 못해서 머리가 아파서 그런데 목소리를 좋은 거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무조건적으로 간용의 경륜에서는 나에게 원인을 물리시고 요령의 경륜은 직설적으로 부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건데 라는 생각으로 이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시험 치는 상황에서는 그냥 대화 상황을 외우는 게 속 시원합니다. 찬동의 경륜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방에게 단점 얘기하지 마세요. 넌 항상 그렇게 긴장을 한다. 너 맨날 그러더라. 너 왜 그렇게 불안해하니? 그렇게 하지 말고 너가 항상 신중하니까 너가 잘하고자 하는 의욕 때문에 항상 열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긴장을 하나 보다 라는 칭찬의 표현을 사용해주자. 칭찬에다가 노란이 이런 걸 잘해야지 이제 여러분이 연애 성공한다. 겸양의 경륜 같은 경우에는 나의 칭찬은 하지 마.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신다 한들 어떻게 해주자고? 겸손하게. 아직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겸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동의의 경륜은 친구들끼리 생각을 어떻게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자친구들도 안 먹겠다라고 했다가 또 시켜놓고 내가 먹기 시작하면 또 먹고 싶은 게 여자친구의 마음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이쁜이 오늘은 또 이게 땡기는가 보구나 라는 거에서 나도 이거 하고 싶었어. 항상 다른 점에다가 X, 차이점보다는 우리가 뭐를 부각시켜줘야 된다. 나도 그랬어 우리 이쁜이. 공통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항상 여자친구의 의견에 나도 그랬다라는 걸로 나도 그 말 하려고 했다 라는 것으로 동의의 경륜을 사용하셔야지 연애가 편안하다. 협력의 원리로 한번 가보자. 자, 이거 공손성의 원리랑 협력의 원리랑 완전 나눠야 돼. 공손성의 원리 안에 요령, 간용, 찬동, 경량, 동의 됐지요. 몇 개입니까? 6개 기억해 주시고 협력은 서로 목적 달성을 해야 돼. 우리가 대화를 나눔으로써 우리가 오늘 만나서 대화를 하는 목적과 방향이 있을 거야. 목적의 동그라미, 방향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서로 뭐 하면서 협력해야 돼. 협력에다가 밑줄. 그래서 내가 말하는 사람의 타자 입장이라면 듣는 이와 협력하기 위해서는 TMI는 좀 금지야. 양의 경륜에서 목적에 필요한 이야기만 해야 돼. 목적에 필요한 에다가 밑줄 그시고 정보의 양의 경륜. 질의 경륜에는 있잖아. 친구가 들었을 때 헷갈릴 수 있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제외해 주는 거야. 그런데 친구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면 얘기해줘야지. 뭐 비문학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쌤한테 무조건 알려주셔야 됩니다. 질의 경륜에서는 타당한 근거에다가 밑줄, 진실한 정보에다가 밑줄. 진실된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관련성의 경류는 맥락을 맞춰야 돼. 맥락에다가 동그라미 뜬금포 얘기를 해서는 안 돼. 맥락에다가 동그라미. 그런데 수업 시간에도 필기해 주셨던데 김미애 쌤이 의도적으로 맥락에 어긋나게 대화를 하는 경우 우리 영화 보러 갈래? 라고 했을 때 내일 국어 시험이잖아 라고 하면 영화의 이야기에서 맥락이 뚝 끊기는 갑자기 국어 시험을 얘기를 한다면 우리 내일 국어 시험이야 라고 하는 건 정보 전달의 기능이 아니라 거절의 이유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거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뭐를 어기는 경우도 있다. 관련성의 경류를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회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밝힐 때 태도의 경륜이라고 하면요. 모호에다가 X 하시고 중의적 표현에다가 X. 문학 시간에는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면 문학적 표현의 감수성도 풍부해지고 전달의 효과도 배가됩니다. 하지만 일상 대화에서의 목적과 방향에 맞는 대화를 할 때 협력의 원리상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럼 말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적당히 저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품이 날 때까지 저어라. 한 10여 분간 저어라. 정확하게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정확한 지시를 내려야 된다. 모호한 X, 중의적에다가 X를 하셨다면 75페이지 바로 이어갈게요. 세 가지의 큰 원리를 기억하자. 공존성의 원리, 협력의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라.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 그래서 대화 참여자들은 상대의 체면을 고려해서 예의를 갖추어 대화를 해야 돼. 밑줄이자. 상대의 체면에다가 밑줄, 예의를 갖추어에다가 밑줄. 적극적인 예의의 전략이라고 하면 친근하게 유대감에다가 밑줄 그시고 존중하는 표현에다가 밑줄. 소극적인 예의의 전략이라고 하면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마. 강요에다가 X, 명령에다가 X. 개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라는 유감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일단 윤이랑 준석이랑 재문이가 만났어. 준석아 오늘 진로 상담 잘했어? 응, 좋은 정보를 많이 얻었는데 아직도 어떤 직업이 내 적성에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요즘 진로 문제 때문에 너무 답답해. 준석이가 고민의 시기입니다. 그래 고민이 많겠구나. 적극적으로 경청을 했다 그지? 그동안도 정말 답답했겠다라고 공감을 해줍니다. 맞아 내 마음을 알아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질문이 준석이 네가 평소에 진로에 관한 책을 읽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책을 읽지 않아서에다가 밑줄, 책 좀 읽어라에다가 밑줄. 이건 공손성의 원리에서도 어긋나. 공손성의 원리에서 어디에도 어긋나지. 찬동의 경륜을 어겼다라고 얘기하면 끄덕끄덕 할 수 있겠어? 찬동의 경륜에다가도 X. 공손성의 원리 찍고 찬동의 경륜에다가 X. 유지 기절한 거 아니지? 체면 유지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예의는 유대감. 소극적인 것은 개인의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 신경 써라.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키지 않는 말입니다. 1번으로 갑니다. 대화의 원리를 고려를 해서 다음 대화의 상황에서의 말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쌤이 나를 보질 않아서 다시 돌아갈게. 얘들아 우리 모든 발표 주제를 무엇으로 정할까? 나는 모둠으로 하는 답이가 싫어. 배고픈데 매점이나 갈까? 배고픈데 매점이나 갈까에다가 밑줄 뜬금포의 매점은 지혜리가 뭐를 지키지 않았다. 관련성의 경륜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환경을 지키는 방법으로 정하면 어때? 이거는 준석이의 옳은 답이네요. 75페이지 다시 돌아오시죠. 1번에서 한심하다, 실력 없는 애들이 긴장을 한다라고 하면 상대방을 비방을 했기 때문에 이가 적고 가자. 찬동의 경륜이라고 적어주시고 쉽게 2점대 문제로 맞출 수 있는 문제 출제가 될 건데요. 무조건 나오니까 하나는 잘 외워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내점에 대한 이야기는 맥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옆에다 적고 갑시다. 관련성의 경륜. 그리고 다에서는 네가 책을 읽지 않아서 그렇다는 체면을 손상시키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과 오케이 체면 손상에다가 의줄 드시고 상대방을 칭찬하지 않고 비방을 했다는 것은 찬동의 경륜을 어겼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1번의 다는 찬동의 경륜 X라고 적어주시고 자 그렇다면 올바른 대화의 원리로 올바른 대화 어떻게 이루어졌어야 된다. 긴장하지 말고 잘할 수 있다라는 친구에 대한 조언. 좋아. 그럼 우리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같이 찾아보자라는 적극적인 태도. 진로에 관한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라는 제안. 하루 동안 자신이 나눈 대화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대화의 원리를 잘 지켰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 많이 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욕은 체면 유지에 어긋나겠다, 그지? 그리고 그 욕설이 친구에게 뭔가 비방하는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찬동의 경륜도 좀 어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대화 습관도 한번 점검해보라는 겁니다. 76페이지로 계속 이어갈게요. 다만학습의 2와 3차인데 세 가지 협력의 원리, 공통성의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에 달려있는 경륜들도 잘 기억해준다면 이제 다만학습이야. 공동체 안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고유하게 형성된 가마 사용의 규칙이나 태도 밑줄자. 가마 사용의 규칙이나 태도에다가 밑줄 오랜 시간에 밑줄 그리시죠. 우리 조상님들이 오랜 시간 쌓아왔던 가마 관습입니다. 오랜 시간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 다음 내려와서 우리가 속한 가마 공동체에서는 어렵고 중요하다. 돌려 말하기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겸손하게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신중하게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직설적으로 말할 때 상대방의 감정은 상해질 수도 있어. 불쾌한 느낌을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다? 부드럽게 밑줄 그리시고 완곡하게 밑줄 한번 꺼주시고 부드럽게 완곡하게 이렇게 기억해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겸손하게 말하는 것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는 예의를 갖춰주시고요. 예의에다가 밑줄 나에 관한 칭찬은 좀 줄이세요. 겸손하게 스스로 낮추어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실까? 스스로 낮추어에다가 밑줄 그리고 변소는 화장실이라고 얘기하기 변소는 화장실 죽다는 돌아가시다. 그리고 정성껏 마련한 선물에 대해서 좀 변변치 않다. 변변하지를 줄였을 때 앞에 말이 울림 소리가 변변치가 됐다. 그지? 신중하게 말하는 습관.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말을 중요하게 여겨서 상황을 고려를 해서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상황 고려에다가 밑줄 불필요한 말에다가 X 감옥에다가 밑줄 맞아. 너무 근데 말을 하지 않은 것도 좀 문제점이기 때문에 21세기 2026년에 맞춰서 좀 해야 되는 말은 하고 사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4,1원이라는 말이 있네요. 3,4,1원에다가 발표 3번 생각해서 한번 말해라. 말을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라? 신중하게 하자. 우리 지우씨 어떻게 해? 아이스크림 먹을까? 아이스크림 먹으면 지우 낄 수 있어? 깨워줘. 알았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료 1. 예디하게 나타난 당황한 시험 때 이거 다 나오면 좋겠는데 자료 1에다가 나타나시고 약간 충청도 사고방식이야. 한번 들어가 볼게. 김선생은 감소를 즐겨 하였다. 그가 일찍이 벗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주인이 술상을 넣으면서 안주는 다소 단지 채소뿐이라면서 먼저 사과부터 가는 것이었다. 집은 가난하고 시장마저 멀다니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은 전혀 없고 단박한 것뿐이다. 그저 부끄러울 따름일세. 그때 마침 한 무리의 닭들에다가 밑줄 그시고 진짜 집에 채소밖에 없는 거야? 아니 닭을 여러 마리 키우고 있어. 한 무리의 닭들이 마당에서 어지럽게 모이를 쫓고 있는데 말이야. 밑줄 그자. 손님을 푸대접에다가 밑줄. 충분히 손님한테 고기랑 백지를 대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하게 아끼는 거야. 그러니 김 선생이 그를 보면서 말했어. 대장부는 천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법이네. 내가 타고 온 말을 잡아서 안주로 장만해 주게나. 밑줄 그자. 내 말을 잡아 안주를 장만하게 에다가 밑줄 그시고 타겟이지. 하나뿐인 말을 잡으라니 무엇을 타고 돌아가겠다는 거야. 밑줄 그자. 닭을 빌려 타고 가려네 에다가 밑줄 그시고 이게 뭐다? 우회적으로 푸대접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죠. 손님을 푸대접하는 것은 비꼬기 위한 것이죠. 밑줄 그자. 비꼬기 위해 돌려가라는. 그러니 길제서야 김 선생은 촤 미안하네 친구 웃으면서 닭을 잡으려고 했답니다. 자 이렇게 민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모은 것을 뭐라고 하게 해관문학에다가 밑줄 그시고 엄청 풍자지. 돌려서 가게 풍자에다가 밑줄. 친구가 인색한 대접을 하는 것에 대해 인색한 대접에다가 밑줄 그시고 재치있게 지적을 한 겁니다. 웃음을 통해에다가 밑줄. 이런 게 바로 해학과 풍자죠. 재치와 익살이 넘치는 표현에다가 밑줄 끄시고 돌려 말하기에 담화관습입니다.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자료 2번으로 갈게요. 매체 자료에 나타난 담화관습으로 넘어갑시다. 대강에다가 동그라미, 대윤에다가 동그라미. 위로를 하려고 할머니 집으로 데려간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한상 차려오시는 할머니께서 밥그릇을 건네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체린 게 없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겠네. 밑줄자. 체린 게 없어가지고 에다가 밑줄. 겸손하게 말하기에다가 밑줄. 아이고 할머니 명절보다 더 많은데요. 뭔 소리요. 아침밥도 영감이랑 이렇게 먹었던디. 저기 더 있을게. 모지라며 와서 잘 먹겠습니다. 우와 대박. 드라마 대본인데요. 도전과 희망적인 이야기. SBS 라켓 소년단. 소년체전 도전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장을 다루는 이야기. 세윤을 위로하려고 배려하는 할머니가 차림이 없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배드민턴을 소재로 하는 청소년들의 성의의 경쟁 드라마. 밑줄 그자. 겸손하게 말하는 담화관습에다가 밑줄. 다 써. 오늘 이거는 안 하면 해놔야 돼. 속담에 나타난 속담아 별표 3개. 다른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문제 좀 푸셔야 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말 조심하라는 거.
이거. 그리고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져. 그럼 사용된 표현이 뭘까?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해서 대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백구대조 생각할 수 있죠. 백구대조. 가루는 치면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하면 할수록 거칠어지고 시비와 말다툼의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라는 것으로 맛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 집안에 잔말이 많으면 살림살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속담을 통해서 우리 담아간 씀은 뭐다? 신중하게 말을 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속담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 필요한 말만 해라는 선인들의 언어가 필요한 말만 하면서 살자.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순식간에 천리까지도 퍼진다는 말인즉슨 역시 말조심이니까. 그래서 아마 선생님께서 다른 한자성어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서 이거는 여러분이 시험에 닥쳤을 때 문제 푸시면 됩니다. 문제 1번으로 가자. 김 선생의 말에 나는 차게 빌린다 뭐를 닭을 빌린다라는 차게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할 때 찾자. 그리고 뭐를 빌린다? 닭개자 사용해서 차게. 돌려 말하는 가슴에다가 밑줄. 할머니는 차린 게 없어가지고 병손에다가 밑줄. 속담에서는 뭐라고 해? 신중한 말하기인 거야.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법이니까. 말이 많으면 그 집의 장맛은 쓰기 마련이니까 말을 할수록 거칠어지는 것이니까 적당한 말하기를 사용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2번으로 가시죠. 대화 상대나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말하자. 신중하게 말하기에다가 밑줄. 겸손하게 말하자. 겸손하게 말하기에다가 밑줄. 돌려 말하자. 돌려 말하기에다가 밑줄. 이게 다 세 가지의 담아간습이 의미는 좀 어때? 그 상대방에게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먼저 실수를 할 가능성도 높아져. 그리고 내가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 그 사람한테 좀 상처 입히는 말이 될 수도 있지. 그리고 또 내가 너무 잘난 척하면 듣는 이가 불쾌하잖아요. 그죠? 다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쪽이자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에다가 밑줄. 우리 선조들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 베이스가 깔려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려 말하고 겸손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말합니다. 이건 진짜 문제 풀면 돼. 이제 넘어가서 1번에 가나다에서 지켜지지 않은 대화의 원리를 알고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대화 상황 주고 여기에서 지키지 못한 경률, 무슨 원리랑 다 있는지, 무슨 경률인지, 담아간습은 뭔지. 오늘 시험도 끝났는데 같이 저녁먹으러 갈까? 저녁먹으러 갈까에다가 위주를 한번 꺼주시고 이런 거는 다소 좀 요령의 경률에 어긋납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바로 막 저녁먹으러 갈래? 라는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말 상당히 좀 부담스럽네요. 좋은 생각이야에다가 동그라미. 일단은 동의의 경륜. 나 바로 거절하지 않아.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한번 지지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여자친구한테 꼭 그렇게 해주세요. 여자친구가 뭔가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켜줄 수 없을 때 안 돼. 이렇게 바로 얘기하기보다는 좋은 생각이야. 밑에다 뭐라고 적자? 동의의 경륜. 일단 친구가 한번 격려해주고 그런데 라는 것으로 거절 의사를 밝혀야 돼. 오늘은 집에 일찍 가서 쉬기도 싶고 맛있는 저녁을 먹고 싶기도 하고 뭐 하자는 거야 라는 것은 역시 태도의 경륜에서 뭐다? 너 모호해. 어쩌자는 거야 라는 거에서 태도의 경륜에다가 밑에다 모호라고 적어야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환영이 힘내. 난 버스 탈 건데 넌 어떻게 집에 갈 거야? TMI. 이 투머치 토커다. 그 누구니 박찬호다. 난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에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서 길을 따라 쭉 걸어가다 보면 맞은편에 있는 책방에 들렀다가 집에 갈 거야. 우리 집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집을 가면 지하철에서 사람이 아주 많다. 이거 바로 뭐다? 양을 지키지를 못했어. 양의 경륜에다가 밑줄. 그냥 보고만 있으면 어떡해. 내 집 좀 들어줘 라는 거는 너무 일방적으로 친구한테 막 부담을 주죠. 요령의 경륜에다가 밑줄. 이렇게 직설적으로 부탁을 하면 요령의 경륜입니다. 내가 뭐 짐꾼인 줄 아니? 이런 건 또 뭐야? 찬동의 경륜도 어렵고 체면 유지에다가 밑에 한번 꺼주시고 지켜지지 않은 대화의 원리로 한번 갑니다. 지켜지지 않은 대화의 원리에서는 가 같은 경우에는 저녁 먹으러 갈까라고 했을 때 뭐 어쩌자는 거야 태도의 경륜에다가 밑줄 밑에다가 모호라고 꼭 한번 적어주세요. 모호한 말하기를 했습니다. 나에서는 양이 너무 많고요. 다에서는 체면을 유지시켜주지를 않았고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해. 내 짐 좀 들어줘라는 직설적인 부탁을 요령의 경륜에 어긋난다. 79페이지 계속 이어가자. 이번에 쉽지. 근데 이거 확인을 해야 돼. 다음 상황 중에서 하나를 골라 각자와 함께 역할을 나누어서 대화를 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해볼 거야. 교내 동아리 가입을 위해서 동아리 선배들한테 많이 어필했죠. 여러분 학기 초에. 학교에 비상용 우산을 비치해달라고 선생님한테 건의를 할 때도
발표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친구에게 들리는 상황도 다 뭐를 잘 지켜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쌤은 요령의 경율. 두 번째 상황에 선생님한테 건의를 하거나 친구한테 들리는 거는 다 그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령의 경율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2번으로 가자.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서 듣고 말했는지, 상대방과의 관계는 잘 고려가 되었는지, 말하고자 하는 말에 소가 적힌지, 공손하지 않은 표현이 최소화되고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가 되었는지,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협력이 되었는지,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체면의 유지 말이야. 80페이지 갈게요. 다음 라디오 대담을 들으시고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아이고 중요하다. 오늘날의 관점에다가 위주를 끄시고 무조건 정보 수용할 필요 없어 얘들아. 가마의 관습은 시대의 문화에 맞게끔 변화되어 오는 거야. 청취.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옛말 그런데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오늘날 우리의 언어 생활을 성찰하기 위해서 우리말 연구가 정색글씨 모셨습니다. 옛말 그런데 없다에다가 밑줄 옛 조상들의 지혜는 늘 옳다라는 이야기인데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공동체의 담화관습을 비춥니다. 공동체의 담화관습 비판적 안목에다가 밑줄 그시고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해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될 점들은 개선해 나가지요. 핵심 정리 한번 보고 갑시다. 라디오 대담에서 우리말 연구가가 등장을 했는데 언어 생활을 성찰하자. 밑줄이자. 언어 생활 성찰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특징 첫 번째 언어 생활 성찰에다가 밑줄 잘못된 담화 간습 해결에다가 밑줄 잘못된 담화 간습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라. 구체적인 예에다가 밑줄. 자 우리말 연구가가 오늘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담화 간습은 뭐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나? 그 남존여비 남자는 존기 여자는 귀천 이런 말이라든지 국어랑 여자는 뭐 두드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렇지? 두드려 패야 되고 아이고 성차별적 내용에다가 밑줄. 그리고 또 장애를 차별하는 부정적 인식에다가 밑줄. 막 반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벙어리 장갑 그리고 장미 귀머거리 이런 표현이다. 장애자, 장애우, 혼혈아, 잡상이, 봉급쟁이 그리고 뭐다? 환쟁이야 환쟁이. 그림 그리는 걸 환쟁이. 약간 조롱하는 것 같지 않아? 이런 표현들을 다 올바르게 붙여야 됩니다. 언어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자녀, 장애인, 공급생활자, 고급 미술가. 81페이지 걸게요.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조성하는 데 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여러분은 하루문화, 대화가 없는 작업 녹음을 해봐봐. 언어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관습을 고려해서 우리만 대화가 갑니다. 갑자기 비가 오네. 인사 좀 빌려줘. 나처럼 일기예보를 갔었어야지. 라는 거는 상대방을 비방을 했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찬동의 경율. 뭐라고? 우산 아껴놓으신다는 것으로 역시 너무 체면을 지켜주지 않는다든지 비 맞고 걸으면 시선 감찰 시간이니까 언어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관습을 고려를 하고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을 해야 돼. 끝까지 경청에다가 정확하고 진솔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지역이나 세대나 성차별적 표현이나 비속어는 삼가고 국어를 소중히 여기고 기본적인 어문규범을 준수를 하고 내용과 형식의 적절성에 유의하여서 상대를 배려하는 대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과 태도를 성찰하여서 언어 사용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가상 공간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특징을 알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되 여러분 항상 말에는 뭐가 따라야 되지? 윤리의식과 책임감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윤리의식과 책임감. 2번 한 번만 더 하자.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여러분 첫 번째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책임감 있게 소통하세요. 대화할 때 분명한 표현을 사용하세요. 모호한 표현은 안 됩니다. 함령의 원리 아까 태도의 분열이었죠. 오해와 편견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대화 도중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과 달라도 맞아. 의견이 달라도 끝까지 말은 가로채지 마세요. 경청하세요. 대화할 때는 항상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게 대화할 때는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진심을 다해라. 82페이지 넘어갑니다. 쫙쫙쫙. 오케이 82페이지. 이거 한 번만 다 하면 돼. 어디 가셨지? 잠시만. 잠 좀 깨봐봐. 깨봐봐. 열심히 하자. 함께하는 국어생활. 유진이 좀 빨리 때려라. 자, 다양한 언어 공동체의 특성에다가 밑줄 글 속에 글쓰기의 개성이 나타납니다. 글쓰기의 개성. 카메라의 역할을
틀린 사람들은 이런 거 반성해야 돼. 풀미는 솔직히 틀릴 게 없었잖아. 이런 거 하고 가야 돼. 암기 같은 거. 언어 공동체가 다변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다문화가 정도 생겼죠. 언어 실전 양상도 분석하고 여러분 언어 주체로서 여러분 항상 책임감 있는 언어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소단한 한눈에 보기 갈게요. 다양한 언어 공동체의 특성, 다양한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개성이 드러나는 글을 쓰자. 언어 공동체의 다변한 현상을 이용하고 이해를 하고 책임감 있게 국어 생활을 하자. 우리나라, 우리 학교, 우리나라는 말 진짜 많이 사용하는 거지.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서 우리가 아닌 사람들은 좀 배척하고 갈등과 다툼이 생긴다. 첫째, 세상에는 다양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소통하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소통에다가 쭉 함께하는 국어 생활 어떻게 잘 소통할 수 있을지 이 단원에서 알고 싶은 점입니다. 자, 그럼 83쪽 한번 가보세요. 다른 언어 공동체와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언어 공동체라는 정의를 내려보자. 같은 언어에다가 밑줄, 언어 공동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거야. 같은 언어에다가 밑줄, 의사소통에다가 밑줄. 우리는 언어 공동체 하나로 볼 수 있어? 그래. 그런데 지역에다가 동그라미, 병원으로 나뉘어질 수도 있어. 지역에다가 동그라미, 세대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남자 언어, 여자 언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죠. 성에다가 동그라미, 문화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다른 공동체랑 구별되는 담화 간섭이 있다면 다양한 언어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전문직에서 사용하는 전문어에 따라서도 언어 공동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의료 언어 이런 것들. 바람직한 언어나 할까? 다양한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존중하고 배려하자. 존중 배려에다가 밑줄. 각각의 언어 공동체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특성에다가 밑줄.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바람직한 언어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바람직한 언어 문화에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의 개성이 드러나는 글을 써보시고요. 자신의 성장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를 해봐라. 다양한 언어 공동체의 언어 사용의 특성을 배우고 개성이 드러나는 글을 써서 언어 문화 발전에 참여해보자. 84페이지 집중! 진정한 소통입니다. 자, 이거 수필입니다. 수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수필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교훈을 전달하는 글이죠. 교훈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다른 언어 공동체와 어떻게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바람직한 소통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경험한 수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사실적 경험한 사례에다가 밑줄. 얼마나 힘들까 지금. 경험한 사례에다가 밑줄 끄시고 가슴이 찢어진다 진짜 이 고통을 주려니까. 실질적인 경험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 그것으로 화제를 이끌어내고 두 번째 너무 중요한 자문자다 밑줄.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눌 건데 한국어 강의를 할 거래. 쌤좀 꾸미기는 하거든. 한국어 강사. 외국인들한테 한국어 가르치는 거. 근데 수업하는 거. 근데 안 되는 것 같아. 한국어 강의라고 해주시고 그러면서 다양한 언어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언어 공동체 간의 뭐를 보나 바람직한 소통에다가 밑줄. 그렇게 진정한 소통이 시작이 된다는 거. 재밌겠는데 집중 좀 할까? 사실적 경험, 구체적 사실적 경험. 나는 너무 부럽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강의를 한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잠시 공부를 한 거거나 아예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어학당이라고 하죠. 이런 거. 그지? 처음으로 강좌에 선날 나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동자가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르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언어를 배우고 싶겠어. 내가 처음 맡은 수업은 초급 한국어 강의였대요. 초급 한국어 강의. 저마다 다른 색색의 눈동자 밑줄이자. 저마다의 다른 색색의 눈동자에다가 밑줄. 서로 다른 언어 공동체였던 거야. 밑줄일까? 다양한 언어 공동체에다가 밑줄. 한국어를 배우려는 의지로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한국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재밌겠다 얘들아, 그지? 이들 중 한국 가요나 드라마가 좋아서 한국어를 배우려 오는 학생들은 대중문화나 유명 관광지 그리고 한국의 10대와 20대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궁금해하는 거야. 아싸 뭐 이런 것들 있다고 그러지. 언어 공동체 10대, 20대의 세대에 집중하는 거야. 한편 한국인과 결혼하여서 우리나라에 사는 결혼 이민자들도 있대요. K-팝과 K-문화가 끌려서 온 사람들과 결혼 이민자에다가 밑줄.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겠지. 그래서 말이야. 초급 한국어 강의인데도 어려운 친족어라 호칭어, 높이 표현에 관해서 질문도 했대. 친족어에다가 밑줄, 호칭어, 높이 표현에다가 밑줄.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 그래서 결혼 이민자라든지 K-문화에 관심을 가진 언어 공동체라든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85페이지 얼른 가보자. 우리 집단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동일하지만 한국어에 관한 궁금해하는 점은 다르다에다가 밑줄. 까닭 중요해. 까닭에다가 몇줄 치시고 까닭은 뭘까? 관심사가 달라서 관심사가 다르기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우리 딸은 장모님 닮은 것 같아. 콘서트를 직접 보니까 대박이야. 10대들의 신조어로 어떤 행동이나 사건을 보고 감탄할 때 와 진짜? 대신에 대박이야. 자신이 관심 분야, 이쪽이다. 관심 분야에다가 밑줄 끄시고 앞으로 한국에서 대화할 사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려는 거 아니까 한국 가요를 좋아하는 젊은 외국인들은 한국의 젊은 세대와 세대들과 대화할 상황이 많고 가족 구성원이 한국인인 외국인들은 한국의 다양한 친조어랑 높은 표현을 이해를 해야 하니까 밑줄 끄자. 한국의 다양한 친조어랑 높은 표현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좋아요. 내가 어떤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지 인식하는 태도도 중요해. 밑줄 끄자. 어떤 사람들과 소통하는지 인식하는 태도에다가 밑줄. 인식하는 태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한국어로 소통하지만 각자의 자신에 속한 지역 그리고 세대 성문화가 다 다양하잖아. 밑줄 끄자. 지역, 세대, 성문화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고 얘들아 이 말 중요해. 상대와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밑줄 끄자.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자에다가 밑줄.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아요. 넘어갈게요. 86페이지. 86페이지 우리 지우씨.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언어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공동체에다가 밑줄 지역으로도 나뉘어지고 세대로도 나뉘어지고 성문화로도 나뉘어지고 쌤이랑은 여러분이 세대로 많이 나뉘어지겠지? 우리는 그 속에서 각자 살아간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하지 않은 공동체 모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밑줄이자. 공동체 모두를 이해하고 배려해달라. 그게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야. 여러분 판사의 내용 갑시다.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점검해야 되는 거는 상대가 누구인지 누구에다가 동그라미, 상황에다가 밑줄, 어떤 공동체에다가 밑줄,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다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소통하려고 다가올 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봐봐. 나와 소통하려는 상대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어떤 공동체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우리는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됐는가? 서로 존중에다가 밑줄 끄시고,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더라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와 상대가 속한 공동체는 다를 수 있죠. 성에서 혹은 세대에서 지역에서. 나와 다른 상대의 모습을 편견 없이 바라보자. 밑줄이죠. 편견 없이 바라볼 때에다가 밑줄. 진정한 소통에다가 밑줄. 편견을 버려. 쌤은 뭐 나이가 많으니까 버려.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에다 크게 별표 하나 지시고 가요 드라마가 좋아서 외국 학생들이 한국을 왔다.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은 뭐를 배우고 싶어 할까? 유명 관광지, 문화, 젊은 세대의 언어 표현, 결혼 이민자들이 학교 생활, 한국 생활을 할 때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은 뭐다? 친족어, 문화, 가족 문화. 글쓴이의 깨달음은 뭐다? 우와, 언어 공동체에서 그 사람의 처지 이해해라는 거야. 같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담화 내용과 담화 방식이 다른 다양한 언어 공동체가 존재를 하니까 이쪽이자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과 배려해라는 줄 다 왔어. 87페이지야. 다양한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소통 태도에 관해서 알아보자. 글쓴이의 강의를 듣는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점을 찾아서 정리해보면 이들 각각 공동체의 특성을 봤을 때 한국 가요,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 K문화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뭐를 중요시 여길까? 언어. 우리 10대, 20대에 사용하는 표현의 언어. 밑줄그다. 10대, 20대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에다가 밑줄.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언어 표현에다가 밑줄.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표현. 요즘에는 뭐 있어 얘들아? 안습 이런 거 안 쓰지. 쌤 대학생 때 안구에 쓰기 찾아 안습이다 이런 말 많이 썼단 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겠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 사는 외국인 학생들은 가족 문화에다가 밑줄. 친족어, 호칭어, 솔직히 한국인들도 어렵지만 가족 문화 알아야 됩니다. 한국 가족과 소통을 해야 되니까 2번 갑니다. 학생들이 한국어에 관해 궁금해하는 것이 다른 까닭은 뭐 때문이다? 관심사가 다른, 상황이 다르니까.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게 할 때 사람들이 젊은 세대가 나누는지 한국인 가족들인지 어떤 언어 공동체에 속하는지를 그 상대방의 처지를 알아야 돼. 다음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른 언어 공동체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태도는 배려, 존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줄 글게 이해, 배려에다가 밑줄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동체, 우리 그 속에서 각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의 모습을 편견 없이 바라볼 때, 중요하네요. 편견을 버릴 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다. 깜둥이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편견을 버릴 때 누구를 공격하는 말은 없었어. 88페이지 가보자. 자, 2번. 내가 속한 언어 공동체의 특성과 다양성을 떠올리면서 개성있는 글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방언의 차이로 지역이라는
존재하는 언어 공동체의 차이점. 부추랑 소리랑 정부지. 쌤은 정부지 확실히 많이 쓰는 것 같다. 경상도 사람이라서. 근데 이거 표준어는 뭐죠? 부추입니다. 민지야 생일 선물 보냈는데 잘 받았니? 네 할아버지. 생선 완전 취저예요. 생선 취저. 민지야 대체 무슨 소리니? 자, 특정 지역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청소년 사이에 주로 사용하는 축약된 표현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러면 언어 공동체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대방이 소외되고 무신당한다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으니 배려하자, 존중하자, 2번으로 가자. 다음 오늘날 사회에서 생기는 문제 상황 매체에서 찾아보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다문화 관련 있는 사회적 상황을 검색하는 것과 신문에서 성별과 관련한 상황을 다루는 기사. 여러분 3번으로 내려오시고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얻었던 깨달음 뭐 이런 것들 언어 공동체가 달라서 생긴 오해 이런 것들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89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한 편의 글을 써보자는 거니까요. 90페이지는 좀 글쓰기 계획을 바탕으로 글을 써봤고요. 91페이지 가시죠. 91페이지. 자, 세터민의 이야기입니다. 자, 역시 스킬인데요. 세터민이 가지고 있는 향토적인 색깔, 향토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북한 음식 뭐 하시나요? 쌤은 평생 좀 좋아합니다. 식생활의 문화. 북한의 음식과 식생활 이야기를 통해 남북 문화 교류의 이해가 필요하다. 볶음밥을 비빔밥이라고 하는구나. 라면은 꼬랑국수. 국수는 온밥. 특이하다니. 삼계탕은 닭곰탕. 오징어는 낙지. 오징어는 낙지. 찌개는 지지개. 잼은 반조림. 달달하게 졸인 거. 설탕은 사탕가루. 그러면 바로 가보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지도 교수님이 조리 실습 과목을 수강하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조교가 짜준 조의 편입이 되어서 실습을 했다. 그런데 두 번째 시간부터 학생들이 모두 다른 조로 가버려서 나는 그만 외톨이가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생들이 나와 같은 조에서 실습하기를 꺼렸던 까닭은 나의 미숙한 의사소통 능력 때문이었다. 내가 나만의 음식 용어를 잘못 알아들어서 요리를 엉뚱하게 하면 같은 조원 모두가 실습 점수를 낮게 받기 때문에 나는 내가 오랫동안 살림한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도 잘 만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해랑 나누면 어떻게 재벌됐거든. 이 만두 팔아가지고. 남한에서는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같은 조에서 같은 강의를 듣고 같은 방법으로 요리를 만들어도 다른 음식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아주나의 수필이네요. 자, 내려와서 핵심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 차이를 뛰어넘어서 화합을 하자. 북한 사람들의 일상적 장면을 보여주면서 생활상과 언어 표현을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북한 주민들이 리 정역에 집 앞에 음식을 만들고 아유 참 밤늦게 미안합니다. 예 무슨 일로 전초선 근무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전초선이 뭐야? 여러 부대를 가상적으로 연결해서 뭐 먹을 게 있었고 내가 이 동네 어른으로서 진작에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늦었구만 게 이렇습니다. 라는 거 이렇습니다에다가 밑줄 No thank you라는 뜻이야. 괜찮다라는 사양의 인사입니다. 근데 이렇습니다가 다소 무례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죠. 그죠? 안 봐도 될 것 같아서 바로 92페이지 갈게요, 여러분. 4에서 남북한 언어가 달라서 의사소통이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 시간 이거 안 했죠? 사실 학습 활동. 넘어갔나요? 전부 다? 왜 지금 찝찝해서 한번 넘어갈게요. 보기를 참고해서 남북한 언어에서 이렇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괜찮다. 같은 말이라도 남북한에서 쓰이는 뜻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살이 쪘다라는 것은 북한에서는 긍정적이래. 근데 남한에서는 부정적이래. 그리고 이롭다라는 말이 소용이나 필요가 없다는 부정적인 말이지만 북한에서는 사양의 의미인 거야. 3번도 스포츠 용어 참말 다르죠. 93페이지 가겠습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국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점점점 다문화 사회로 변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책임감 있는 언어 생활을 하고 94페이지에서 마무리할게. 짝짝짝 그래도 해놓았다. 대화의 원리로 가는데 공손성의 원리. 서로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대화를 하자. 공손 예의 바른에다가 밑줄. 공손성의 원리에서 경률 뭐가 있었지? 요령의 경률, 관용의 경률, 찬동의 경률, 겸손의 경률, 동의의 경률. 그지? 협력의 원리에서는 양의 경률, 지혜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태도의 경률 4개가 있었지. 체면 유지는 적극과 소극입니다. 공동체 담화간습에서 우리는 돌려 말하고 겸손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말한다. 담화간습 성찰에서 바람직한 문화는 계승하고 발전하고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에 맞게끔 개선을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언어 공동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 집단인데 지역, 세대, 성, 문화에 따라서 다양한 언어 공동체가 존재한다. 바람직한 언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존중과 배려라는 키워드를 잊지 마시고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바람직한 언어 문화를 형성을 하자.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개성이 드러나는 글을 써서 성장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를 합니다. 95페이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안 하기에는 찝찝한 내용을 잘 정리했다.
오케이?